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오늘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 거 만기 날 거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목요일 거 아닙니다. 월요일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아랫게 목요일 거 있었는데, 자, 월요일 흐름을 한번 보면서 전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복귀하고 나서 월요일 거, 내일 모레 월요일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지금 단일 전국에 시장이 여러분 좀 어수선한 거는 아시고 계시고, 예,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 이틀간 조금 현물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현물이 하고 외국인 선물 방향이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만기 때는 외국인 현물 방향하고 외국인 선물이 조금 달랐는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외국인 수급이죠. 다음 주 월요일 만기도 외국인 수급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외국인 현선물 방향. 자, 그 다음에 만기일 날은 추세 추종 마티매법, 추세 전환 마티매법이 있는데 추세 추종이 있고 추세 전환이 있습니다. 추세 추종은 같은 방향으로 주가는 올라가면은 상승 3%, 한다. 내려올 때는 하락 3% 내려온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중에 한 방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꼭 2판 눌림목이 나오고 3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는 A처럼 상승 방향이지만은 1번, 2번, 3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2번 지점이 언제냐? 항상 그렇습니다. 11시부터 1시 30분 사이. 점심시간을 기점에서 쉽니다. 이때 옵션 만기날은 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하죠. 그래서 사게 매수할 수 있는 길을 줍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마티매부에서 만기일은 보통 11시부터 1시 반 사이에는 소강 상태가 간다. 이때 옵션을 많이 죽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가 1월 6일날 월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3,700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상승으로 본다는 소리죠. 주가 좀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 탄핵 정국의 어떤 청와대 체포영장 이런 관계도 있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외국인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현물을 3,700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도 보시면은 요 놈인데 A에서 조금 아침 매도하다가 5,000원까지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조금 부하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방향이 바뀌었죠. 조금 바뀌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개인의 현물입니다. 개인의 현물. 개인이 5,3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5,300억 매도했다는 소리는 뭐죠? 주가는 상승이라는 소리죠. 무조건 개인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선물, 개인,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주가를 판단하는데, 이번 월요일 날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장중 수급 변이점이라 그러는데 요 시점, A 지점을 한번 보십시오. 기점을 해서 수급들이 다 바뀌죠. 무슨 말이냐면은 1번 외국인 현물이 매도해서 매수로 확 돌았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선물도 약한 매도에서 매수로 확 돌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개인 현물을 사다가 매도로 돌았었죠. 개인이 매도하면 주가는 뭡니까? 상승이죠. 그래서 요 지점, 요 A 지점을 보통 제가 말하면은 수급 변이점, 장중에 수급이 바뀌는 지점. 포지션 바뀌는, 이럴 때는 보통 뭔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다든지, 우리가 모르는 외국인들이 어떤 정보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따라만 가야 됩니다. 고집부리지 마시고 시장을 따라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부터, 이날은 요 시점부터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현물을, 요 A,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요 시점까지가 아마 그 시장이 상승했죠. 그래서 한 2시, 한 10분, 20분까지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아침에는 앞쪽에는 소강 상태니까 아침에는 소강 상태 하다가 2시 한 2, 3시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지나가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나가야 나오는 거지만은 장중에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그래서 하루에는 한 보통 세 파동이 움직이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세 파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 만기날인데 미국장이 금요일날 주가가 내렸거든요. 1.5% 이상 내렸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갭 하락이 크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내일 모레 월요일날도 여러분
만기 아닙니까? 외국인 수급이 핵심입니다. 물겁습니다. 물론 개인도 봐주면 좋죠. 그래서 이날하고 1월 6일 현재 오늘 복귀하고 거의 유사하게 갈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음봉이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월요일날은 외국인 수급이 핵심이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장이 아침에 이렇게 좀 촐랑거리다가 요 B지점부터 모든 수급들이 상승으로 틀었습니다. 틀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보통 1시 30분 사이에 요 C지점 소강상태 간다 했죠. 이때 씌워줬다가 점심시간에 걷습니다. 거래량이 확 줍니다. 그리고 1시 반 2시부터 다시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주가는 한 방향 상승인데 이렇게 씌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조정이 좀 작았습니다. 보통은 내려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주다 이렇게 가는 경우. 자, 이런 부분 요 B 자리 11시부터 1시 반 사이에서 옵션 프리미엄 주기 때문에 이때 이제 추세 추정 마팀이 예뻐. 오늘은 상승이다. 그럼 밀릴 때마다 콜 옵션을 분할로 잡는 3등분으로 잡는 방법 마팀이 예뻐. 추세 추정 추세적으로 가되 눌림 목대 2파 때 잡는다 이거죠.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파동사고로 여기에 30분 차트 30분 차트 갭 보정 차트인데 풀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B 전날부터 올라왔습니다. 1월 3일 금요일부터 올라왔다. 1파 2파 3파 크게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로 놓다가 지난 금요일 1월 3일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현물에서. 그 다음에 크게 파동은 뭐 이런 보시면은 큰 파동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3600D 차트인데 요 한 파동이죠. 보이시죠? 1번에서 2번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림 줬다가 또 3번에서 4번까지 상승으로 가는 파동.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가는데 당일날은 여기 있죠. A부터 요 파동까지. 요 B까지 A에서 B까지가 정확하게 어디냐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방향입니다. 시간을 잘 보십시오. 시간 밑에 시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딱 2시 10분이죠. 2시 10분까지 여기 9시 한 4, 50분 여기서부터 9시 한 3, 40분부터 2시 10분까지 딱 요 부분이 주가가 올라간 지점. 이 지점이 언제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인들 선물이 산 지점, 요 외국인 선물이 산 지점이 요까지입니다. 딱 여기가 2시 10분 맞죠? 2시 10분. 그래서 외국인 선물하고 주가는 거의 같이 움직였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콜옵션 한번 볼까요? 콜옵션 오늘 이때는 많이 올랐습니다. 콜 330짜리인데 아침에 시가가 0.08 8천 했네요. 0.08에서 심지어 0.02까지 내려왔습니다. 0.02 2천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랐는데 1.92까지. 야, 그럼 얼마입니까? 최하 2,000원에서 19만 2천원까지. 2천원 2만원 20. 와, 50배 이상 올라갔네요. 50배 이상 올라갔네. 20만원 뭐. 그 다음에 시가부터 보더라도 시가에 8천 했으니까 8천원짜리가 19만 2천원이니까 네, 8천 8만원 30배 20배에서 30배 25배네요. 그러면 이날 양매수도 괜찮네요. 그 전날 양매수도 괜찮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티메이법을 제가 말씀드리죠. 마티메이법 어떻게 한다? 추세 추정 마티메이법. 이렇게 추세가 상승이다 오늘 봤단 말이죠. 1파, 2파, 3파. 그래서 A부터 11시부터 언제까지? 1시 30분 사이 요때 잡아 들어가라. 어디로? 추세 방향으로. A가 상승이면 눌림목이다 신가고 2파, 1파, 3단계로 분할로 잡아갔더라는 콜옵션. 그리고 다시 1시 반 2시부터 움직인다 그랬죠. 이건 추세 추정. 추세가 상승이다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간다. 월요일은 이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문제 월요일. 그 다음에 크게 한번 보시면은 이틀간 보시면은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 다음 1월 6일 월요일 보시면은 요 양일간 외국인들이 현물이 매도해서 매수 들어왔거든요. 지난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었어요. 야, 0.01에서 0.50까지 올랐다가 다시 0.02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1.92. 그러니까 단 이틀 만에 옵션 가격 변동이 얼마입니까? 0.01 천원짜리가 5만원까지 갔다가 5만원 같으면 여러분 50배입니까? 그 다음 다시 2천원까지 내려왔다가 5만원짜리 그 다음에 19만 2천원까지 올랐습니다. 무시무시하네. 그래서 결국 천원짜리가 19만 2천원까지 얼마 올랐죠? 190배 올랐습니까? 190배. 이게 10만원 들어왔으면 1900만원 됐네. 1900만원. 이게 옵션입니다, 여러분. 옵션이 위험하지만은 옵션의 좋은 점은 어차피 내가 10만원 베팅하든 30만원 베팅하든 손실은 제한된다는 거죠. 10만원 아니면 들어가는 금액 30만원. 수익은 무한정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이 장중에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간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파동은 여러분 3파를 하죠. 작은 3파, 큰 3파. 큰 3파 안에도 작은 3파. 엘리베이터 파동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파동은 3파로 간다 또는 5파로 간다.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락 3파, ABC파 이라죠. 그 안에 상승 5파, 3파, 5파, 3파.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똑같죠. 그래서 내가 크게 이제 만약에 전략을 상승으로 봤다면은 상승은 아무리 상승이지만은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이 원리를 안다면 또 해볼만 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틀간 이렇게 갖고 자, 옵션 매매법 여러분 보시면은 옵션 매매 영상입니다. 요게 마티 매매법 제가 늘 하지만 요게 요 마티 매매법 좋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주문해 주시 좋고 문자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예. 신분 교재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필요하신 분 주문 주시고 자, 그럼 월요일 여러분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월요일.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자, 월요일 1월 6일 날 외국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복귀한 날짜가 1월 6일이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했죠. 오래간만에 매수했죠. 맞죠? 그 다음 1월 3일 날 보십시오. A에 1월 3일도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매수했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틀간 130만 주, 108만 매수했단 말이죠. 그 전에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C에서 외국인들이 삼성 계속 매도했습니다. 주가가 빠졌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 외국인들이 매수했단 말이죠. 삼성전자를. 다른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월 6일, 1월 3일 외국인들이 현물에 이렇게 매수했다. 주가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삼성전자 여기 이틀간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주가 상승이죠. 그동안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단 말이죠. 매도를 계속 매도하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1월 13일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수급. 외국인 수급.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오래간만에 했고,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삼성전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매수하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4일 매수하다가 오늘 또 살짝 팔았는데 원래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외국인 사람들은 분수를 따라가야죠. 소설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종합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 흐름. 외국인들이 샀던 이렇게 1월 3일하고 1월 6일날 이틀간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요날 이틀간 또 이렇게 샀습니다. B에서 수목이 또 샀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C 좀 내리죠. 자, 외국인들이 산 날은 다 올라서면 내렸습니까? 올랐죠. 외국인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 사면 올라가고 여러분 외국인 팔면 내려갑니다. 월요일날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날에 큰 십장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최근에는 우리가 단핵기간 동안은 외국인들 수급이 우리가 조금 따라가기는 그렇거든요. 조금 특이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을 보십시다. 나스닥은 그동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빠지고 있고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 지난 금요일 날에 나스닥이 이렇게 A처럼 빠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개발하기 놓겠죠. 선물 한 3% 개발하기 놓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외국인 수급 중요합니다. 외국인 사면은 반등하는 거고 외국인 팔면 하락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 사다가 멈췄는데 월요일날은 외국인들이 조금 소강 상태 십자형. 그럼 원래는 우리나라도 개발하고 이에 십자형으로 콜 아니고 롱 둘 다 콜옵션 풋옵션 다 변동성이 좀 저는 장중에 클 거라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에 개발하고 후에 반등 화면은 다시 풋옵션으로 잡아가는 작전을 저는 예상을 하는데, 저는 개발하고 후에 반등이 나오고 반등 후에 다시 빠지는 패턴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흐름이 여러분 앞으로 지수를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흐름이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상승은 이탈된 걸로 봅니다. 중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나스닥은 추세 상승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봉까지도 제가 보고 하는데,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상승이 좀 멈춰진 상태고,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은 미리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 미국 시장이 강해도 빠졌기 때문에 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환율 보시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가 3살 올라온 이유는 환율이 조금 빠졌었죠. 이렇게 H는.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올라간 겁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주가가 올라간 거는 이 환율이 빠지면서 주가 올라간 건데, 근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나라 환율 보십시오. 다시 B 1473까지 또 급등했습니다. 급등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환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환율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보다는 좀 하락의 무게를 두고 개발하게 놓더라도 조금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지수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가 좀 올랐죠. 21분 차트입니다. 21분 차트인데 여기 1월 3일 금요일부터 이렇게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하면서 올랐고, 그 다음 B도 월요일에 여기 매수하면서 올랐고, 그 다음에 C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하면서 올랐고, D도 외국인이 좀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이 거의 관망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월요일날 1월 11일날 어떻게 됐겠냐. 저는 개발하게 놓겠죠. 개발하고 후에 물론 개발하고 후에 여러분 외국인 수급을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발하고 후에 저는 이제 이번에 올라간 폭이 좀 커서 십자형 정도로 개발하고 후에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형태를 좀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아침에 개발 후에 조금 출렁거리다가 올라올 때 좀 기다렸다 풋옵션을 잡는 작전, 또 저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라든지 전체 봐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원래는 무조건 외국인들이 현선물 수급,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를 사는지 수급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종합주가 일봉이 현재 여러분 여기 있는데, 이제 파동은 제가 봤을 때 혼조름으로 보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 탄핵 때문에 또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이런 문제도 있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되었고, 월요일날은 무조건 외국인 수급, 그리고 나스닥의 큰 맥, 나스닥 선물 장기 흐름도 중에 좀 나스닥이 상승하지 않으면은 내려가면은 저점 매수가 올라오지만 올라가더라도 또 위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날은 크게 십장이 나오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락 후에 반등 시 풋옵션을 타겟에서 잡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시이었습니다.